만약에 단 한 사람이 미국 경제, 아니, 전 세계 경제의 방향키를 꽉 쥐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인물이죠. 이 결정 하나가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워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트럴 캐스팅에 딱 맞는 인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영화 주인공을 뽑듯이 자기가 구상하는 그림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극찬인 거죠. 이 한마디에서부터 이번 지명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걸까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연준을 이끌게 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 핵심을 한번 파고 들어보죠. 우선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는 연준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플레이션 매파였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란 뜻인데요. 진짜 문제는 그의 과거 예측들이 과연 어땠냐는 겁니다. 그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던 2008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 줄기차게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가 불타는 게 아니라 꽁꽁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그가 그렇게나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미국 경제는 정반대 현상, 바로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측이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이런 일을 자꾸 반복되니까 연준 내부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데이터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고요. 와, 이건 진짜 뼈아픈 비판이죠. 실제 수치가 보여주는 현실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니까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11년에 그는 양적 완화 정착의 달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거라고 소리치면서 연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66%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한다고 외치던 그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뭐 거의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죠? 과거에는 돈 푸는 걸 그렇게 맹비난하던 그가 이제는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나웠던 매가 갑자기 온순한 비둘기로 돌변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를 두고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의 신념이 정말 바뀐 걸까요? 아니면 자리를 위해서 그냥 입장을 바꾼 걸까요?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찍히는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가 우리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워시 연준이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자산이 웃고 어떤 자산이 울게 될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죠. 만약 워시가 과거의 매파적인 성향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시장의 돈줄을 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채권 같은 안전자산이 주목받겠죠. 반면에 빚을 내서 성장해온 기업들이나 소위 쉬운 돈으로 큰 성장주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돈의 가치는 오르죠.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빚을 지는 게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럼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경제가 평온할 때는 워시의 정책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시험 때는 바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이 밤잠 설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경제가 침체에 빠졌을 때 그의 몸에 밴 매파 본능이 발동해서 돈을 푸는 걸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꼭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경제가 쓰러져 가는데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느라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결국 간단히 막을 수 있었던 작은 불씨를 거대한 산불로 키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전세, 더 나아가 세계 경제가 걸려있는 이 자리에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본 우리가 과연 기꺼이 판돈을 걸 수 있는 도박일까요? 그 선택의 결과가 이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